뭐 궁금한 거 없니? 궁금한 거 없어? 근데 이게 원래 저번에도 풀어봤겠지만 이거를 원래 구하려면 되게 복잡해. 되게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하다고. 근데 이거 알면은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한 5배 정도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 또 기하와 벡터를 배우시게 될 분들은 여기 또 써먹을 수 있어. 어디에? 타원, 그 다음에 뭐 쌍곡선, 포물선에 다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용해. 나중에 기하 벡터에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 다 되신 분들만 그 문제 있죠? 어제 풀지 못했던 거 그거 마저 풀겠습니다. 6번 유형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유형 6번 풀어보신 분 있어요? 유형 6번 잘 좀 풀어봤다. 없죠? 6번 같은 경우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접근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거 배우 이상으로 어려워요. 참고로 6번 유형은 강남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강남의 중산부라고 하는 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쓰지 마시고 듣고 나서 쓰는 거 추천드려요. 시기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다시 정리했죠? 자, 먼저 내가 극선의 방식 설명했죠?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바깥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너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의 길이 구하고 싶어요.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자, 여기 수직. 자, 체크됐다고 하고 여기도 수직. 여기 2등분.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PQ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PQ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너네 넓이 구할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있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 두 개가 더해진 것이 넓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소공식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공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근데 그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2를 곱하고 그게 이제 사각형 요 넓이지? 요 넓이. 자,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어.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대각선이 직교하면 그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B지. B 곱하기 내가 원하는 PQ란 말이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결론은 2A, R이 바로 B 곱하기 PQ가 된다. 자, 이런 너네가 원리를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극선의 방정식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만 내도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 두 개가 결합됐고 거기다 더 추가로 너네가 생각조차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3,4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P. 자, 여기서 접선을 2개 그렸고요. 자, 여기 접점 하나 Q, 접점 하나 R.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A 좌표는 마이너스 4,6.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Q하고 R하고 A를 연결시킨 삼각형의 넓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좌표 2개를 구해서 신발끈 쓰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좌표를 구할 수 없는 형태더라고. 왜? 그때 봤지만 이중에는 안 되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누가? 근데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근해 공식을 써서 신발끝 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가 이 좌표 두 개를 구할 수 있지 않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지.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이 방식이야. 자, 내가 아까 이거 QR의 길이 구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했지. QR의 길이 구해. 근데 내가 QR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나? 아니지. 뭐도 구해야 될까? 높이도 구해야 돼. 그지? 높이도 구해야 되거든. 그럼 높이는 QR의 직선의 방정식에다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 공식을 적용하겠지.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겠니? QR의 길이, QR의 방정식, 그리고 A에서 직선 QR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리, 이걸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들으면 그러네 라고 하지만 막상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기가 엄청 어려워. 이건 거의 1등급만 풀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QR의 길이부터 들어가 볼게. QR의 길이는 아까 요거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QR의 길이만 따로 세팅해 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수직. 자, 그럼 여기 길이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었던 이것도 수직이라는 원리 이용해가지고 요거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넓이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길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반지름 몇이죠? 2요. 그 다음에 0,0에서 3,4까지 거리는 뭐가 되죠? 9하고 16 더해서 붙이시면 5. 자,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은 25에서 4 빼면 21. 루트 씌워서 몇 나오죠? 루트 21. 자,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1. 그게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 사각형 넓이. 자, 이 사각형 넓이는 또 다른 방식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QR.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외우지 말고 공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사각형의 넓이를 2개로 구할 수 있다 해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QR의 길이는 뭐가 되냐? 5 밑으로 내려서 5분의 4 루트 21이 된다. 이거 하나 구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자, QR의 방정식. 직선 QR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니? 극선의 방정식이 되지.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 했지? 얘는 기본형 바깥의 점 3,4를 접점처럼 생각하고 공식 써라. 뭐가 되니? 3x 플러스 4y는 자, 그러면 나는 이 바깥에 AN 점에서 이 직선까지 뭐만 구하면 돼? 이항하게 자, 거리만 구하면 된다. 그 거리가 곧 뭐가 되지? 내가 구하는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지. 3, 4, 5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5분의 몇이 되니? 40이 돼서 몇이 나온다? 8. 자, 최종 그래서 정답 2분의 1 곱하기 밑변 5분의 잘 안 나오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루트 2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8. 자, 약분 4가 돼서 5분의 16 루트 21. 그래서 여기가 5, 여기가 16. 그래서 정답은 21이 답이 된다. 이거는 의정부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줘도 1등급도 못 맞힐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정리 다 된 사람은 8번 문제 잠깐 보고 계세요. 자, 됐으면 이제 8번 문제는 자, 너네가 이제 저번에 어저께 배웠던 그 활용 파트에 대해서 90도일 때 개념 있지?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원에 접하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자. 근데 그 교점 P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나와. 그럼 P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잡취의 방정식. 그 잡취의 방정식과 바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인데, 자, 이런 거야. 이렇게 원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과 수직,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 이 점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 점이 움직이면서 선을 만드는데 그 선이 뭐냐 이거야. 자, 난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 점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바로 그 흔적은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은 중심이 그대로고 반지름이 얘인 루트 2r인, 얘가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루트 2r인 바로 원이 될 거야 라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점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직이에요. 수직. 어떤 점이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그림 막 그려도 돼요.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결론은 중심은 그대로이고 반지름은 기존 원의 반지름의 루트 2배를 한 형태가 된다라고 아예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해를 지금 하셨다면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너네는 그림 좀 이쁘게 그리세요. 내가 여기 너무 간격이 조금 넓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어떤 점을 선택해도 각각 접선 두 개 그리면 다 수직이 된다는 거죠. 두 접선의 관계가.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은 그대로니까 2, -2 그대로 가고, 반지름은 얘가 2인데 거기에 루트 2배 하니까 반지름은 r로 쓰면 좀 그렇겠다, 그치? 반지름은 2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의 자치는, 자, P 이렇게 쓰고요. x-2의 완전제곱,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8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실 P의 자치는 끝났는데요. 마무리 또 너네가 이제 물어보는 게 원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이거 했죠, 우리? 어제 했죠, 어제? 어제 했죠. 최대 최소. 자, 원의 중심 2, -2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 제곱 더해서 루트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플러스 1의 절대값 루트 2분의 5가 됐죠. 자, 그럼 최소값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d-r이라고 배웠죠? 어제 했으니까 바로 그냥 쓸게요. 따라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5 루트 2에서 반지름 몇이었죠? 2 루트 2를 빼주면 결국 2분의 루트 2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방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 정리되신 분들은 이제 도형이동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원래 목표는 도형이동을 다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거진 다 나가긴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하면은 6페이지까지가 목표고요. 원래 다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너무 생각보다 진도를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목표는 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너네가 이제 스코어를 갖고 오셔야 돼요. 수화를 들어갈 거라서 다음 주부터.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시험이 있죠. 시험 준비 잘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시험은 토요일날 가서 있죠. 자, 도형이동 바로 준비하시고 바로 나가볼게요. 자, 도형이동은 너네가 사실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어떤 파트를 살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역할입니다. 얘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다른 파트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도형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자, 그 이동을 하는 그 첫 번째 형태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을 먼저 배워요. 어떤 이동? 평행이동. 근데 평행이동을 너네가 시키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점이냐, 도형이냐.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는 두 가지로서 점하고 도형인데, 점하고 도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형은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에요. 간단하죠?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에요. 점이냐, 점 아닌 나머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하고 점 아닌 건 뭔지 알겠죠? 뭐 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점을 우리가 만약에 평행이동한다. 평행이동한다. 사실 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점을 대칭이동한다. 사실 점을 대칭하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든 뭐든 간에 점은 너네가 아무리 회전을 하든 대칭을 하든 평행이동을 하든 모양은 다 똑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네가 점의 모양을 바꾼다는 건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점은 사실 다 가능하긴 하는 형태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그런 점을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거야. 자,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한다? 만약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배웠죠? 점은 이동한 만큼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동한 만큼을 이동한 만큼은 어떻게 했죠? 이동한 만큼 어떻게 했죠? 이동한 만큼 어떻게 한다 했죠? 대기를 안 해줘 아주. 나도 그럼 얘기 안 하는데. 이동한 만큼 어떻게 한다 했어? 이동한 만큼은 어떻게 한다 했어? 더한다 했지?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거 F 점점 그 다음에 가로치고 X, Y.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F라는 관계식의 F라는 함수의 관계식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점점이 없으면 이거는 F, X, Y X, Y의 관계식 일명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F라는 도형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겠지만 이때는 이거 도형이에요. 이게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점, 없으면 도형이에요. 네,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고. 그러면 내가 이거는 X축으로 n만큼 평행했다, n 더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했다, n 더하면 돼요. 끝이에요? 질문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볼게요. 마이너스 4,3을 X축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 시키면 여기다 몇 더하고 여기다 몇 더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이번 풀어보세요. 이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바쁜 사람은 대기하시고. 자, 노가다죠. 그냥 솔직히 뭐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B가 더 크거나 같으면 X축방으로 이만큼, 만약에 A가 더 크면 Y축방으로 이만큼. 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1번 한 번 이동합니다. 얘는 Y가 크네요. B가 크네요. B가 크니까 X축으로 이만큼, 여기다 2 더해서 1,4. 그래도 아직도 그러네. 두 번째 이동 또 2 더해서 3,4. 아직도네. 그럼 여기다 또 2 더해서 5,4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쭉쭉 x에만 2 더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모처럼 이렇게 a가 더 크네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네 번째는 여기다 1 더해서 5,5. 같으면 다시 또 얘가 돼버려요. 같으면 또 얘가 크거나 같아서 x축으로 이만큼. 다섯 번째는 또 여기다 2 더해서 7,5가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a가 더 크니까 1 더해서 7,6이 됩니다. 정답은 1이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규칙대로 천천히 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이 뭐라고 했죠? 도형을 뭐라고 했죠 아까? 점이 아닌 거. 점이 아니면 다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점 빼고 나머지는 다 도형입니다. 그러면 그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너네 그 중학교 때 한번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형을 이동할 때는 이거 기억나요? 증명과정? 아마 이거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만약에 자 여기 나오지만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이동할 때, 자 이런 방식대로 해서, 이건 증명하는 과정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증명 과정 덧시 넣어놨고, 하지만 이게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증명 과정을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증명 과정을 그냥 보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너네가 중요한 거는 도형을 x축으로 알파, y축으로 베타만큼 평이동을 하면 x가 뭐로 바뀐다? x가 뭐로 바뀐다? x가 뭐로 바뀐다? x-알파. y가 뭐로 바뀐다? y-베타. 아까랑 뭐 다르지 않니? 이동한 거를 반대로 빼는 거를 더해주고 있지. 이동한 거를 빼준 거를 더하고 있지. 아까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한 거는 완전 다르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 자, fx,y라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해서 얘로 대입하고 y 대신해서 얘를 대입한다가 핵심이라는 거지. 즉, x를 x-a로, y를 y-b로.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중학교 때 배웠다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증명은 필요하지 않는다. 자, 이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으로 만약에 a만큼, y축으로 만약에 b만큼 평이동시키면 y가 y 빼기 b로 바뀌고 x가 x-a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나는 함수 형태를 y 는으로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집이 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x는 우리가 하던 대로 x 빼기 a로 바꾸고, 자 y축평 이동은 그냥 뒤에다가 더하자. 학생들이 가끔 왜 이거 더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할게요. 자 확인하십시오. 이따 할 때 왜 이렇게 해요? 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x축 평이동한 x축으로 a는 x를 x-a로 바꿀 거고요. 하지만 y축 평이동 그냥 뒤에다 덧붙일게요. 플러스 b. y축 평이동 플러스 b. 그 이유는 여기서 빼기 했는데 이항을 다시 시켜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체계가 아닌 그냥 이런 체계면 그때는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체계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형태였다면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번 풀어줄게요. 잘 듣고 2번만 너네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볼게요. 1번. 또 이 형태를 또 y는 꼴로 고치는 또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3x-2y 플러스 6은 0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냐, 3 x축으로 3만큼 불러줘. x축으로 3만큼 불러줘. 대답 좀 해줘. x-3. 자 마이너스 2에 y 대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플러스 2 더 6은 0에서 3x-2y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플러스 6해서 몇 나오지? 자 그래서 k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자 정리하시고 바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 때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내가 이따 지목하는 사람들 와서 좀 얘기 좀 하자고요. 그치? 내가 이따가 뭐라고 할 거야. 왜 안 오시죠? 해야지. 시키면 너무 해요. 응? 앞에 앉지. 응? 앞에 앉아도 되잖아. 아마 2번을 풀면서 느끼는 건 이걸 거야. 아, 우리가 단지 도형의 이동을 했는데 앞에 했던 거와 연계시켜서 만들구나. 이게 그래서 실전 문제야. 그리고 너네 알아야 될 게 이제 원 파트가 만약 이번에 기말때 시험에 범위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2학기 있지? 2학기 중간고사에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너네 원 대충 하면 안 돼. 지금 아마 영성만 원이 들어갔지? 도형원 안 들어갔지? 그러면 영석 빼고 다 지금 너네 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중간고사 때. 그때 가장 변별력 있는 게 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못하면 아마 너네 시험 망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 너네 점의 이동이 쉬워요? 아니면 도형의 이동이 쉬워요? 아까 해봤지만 점의 이동이 쉽습니까? 도형의 이동이 쉽습니까? 점의 이동이 쉽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무조건 도형의 이동을 사용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가능한 한 점의 이동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점의 이동을 사용합니다. 어떤 도형이 그렇죠? 내가 점의 이동을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원. 또요. 또 2차 함수요. 그럼 물어볼게요. 원은 어떤 점을 이동할까요? 중심. 2차 함수는요? 꼭지점.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문제 풀게 되겠지만 내가 문제 풀 때 가끔 가다 막 선생님 점을 사용할 거야. 원하고 2차 함수는. 왜? 원하고 2차 함수는 점을 이용하면 식이 쉽게 나오거든. 알겠지? 자,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점으로 풀 거야. 혹시 점으로 푸신 분도? 잘 듣네. 점으로 풀게. 자, 지금 중심이 몇 거면이니? 반지름은 맞아? 자, x로 몇 만큼? a만큼. y축 몇 만큼? b만큼. 난 중심만 이동할게요. 어차피 반지름에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중심 어떻게 될까요? 점이에요, 얘들아. 이 점. 더해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리고 r은 그대로 몇이죠? 알죠? 모양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지름 그대로 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외접. 자, 외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외접은 그 공식이 이렇게 되죠.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같다?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 맞아요? 맞아요? 왜 없냐? 자, D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요. 자, 식세 볼게요.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요것이. 자, 두 반지름의 합과 같다. 자, 내가 이쁘게 쓰고 싶어. 양변 뭐 할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의 제곱. 자, 맞히신 분 좀. 두 명?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두 사람은 식으로 풀었잖아. 식이 낫니, 점이 낫니? 너네 식으로 풀었다며. 네, 저 식으로 풀었는데 점으로 풀었어요. 아, 점으로 풀었어? 너도? 아, 그래? 아, 점으로 풀었구나. 이거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점으로 푸는 거 아니면은 이게 풀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도형이 이동할 때, 즉 평이 이동할 때 우리가 나중에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점을 사용한다. 그 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 원하고 포물선. 그럼 직선은 불가능해요. 그럼 직선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이 다 해야 돼. 도형 이동 다 해야 돼. 직선은 점 사용 못해. 알았지? 참고해주면 좋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대칭 이동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네 잘만 쫓아오면 우리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대칭 이동. 이제 평이동이 다 끝났어요. 자, 대칭 이동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 도형을 한 점. 대칭 이동을 우리는 점으로도 할 수 있네요. 또는 한 직선에 대하여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 이걸 대칭 이동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대칭 이동이 뭐니? 라고 하면 한 도형을 또는 이 도형엔 점도 포함이죠. 한 도형이나 점을 한 점 또는 한 직선에 대하여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이 점이었다면 점대칭 이동, 이게 선이었다면 선대칭 이동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대칭 이동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공식화된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A, B의
점대칭,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y는 ax 플러스 b의 선대칭. 그리고 명심할 거는 요 대칭이동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별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죠. 3개 정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게 응용돼서 나온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대칭이동은 공식화된 형태, A, B, 점대칭, 그 다음에 직선대칭, 이렇게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지금 2교시, 이번 1교시 때는 공식화된 형태만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대칭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야, 너네 종이 접기 할 줄 알지? 여기에서 종이를 접었다 펴봐. 그럼 얘가 여기에 겹쳐질 거야 라고 하면 아, 그게 대칭이구나 잘 아는데 점대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점대칭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을 같은 거리만큼 옮긴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같은 거리만큼 옮긴 게 이쪽으로 옮기고 요 점도 같은 거리만큼 옮긴 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여기 도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점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 공식화된 형태를 먼저 설명하면 공식화된 형태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공식화된 거 몇 개 있을까? 5개.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럼 질문 던지면 여기에 점대칭은 몇 개 있지? 점대칭은 몇 개? 하나. 선대칭은 몇 개? 4개.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거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했니? 중학교 때 이거 했었니? 대칭이동 공식 안 했니? 그러면 유도할게. 그럼 중학교 때 평행이동만 했구나. 자, 먼저 공식화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점이 A,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접었다 폈다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 그럼 요게 A라고 한다면 대칭 이동한 A 자체는 자, 요거 A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X좌표 A의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고요. 위로 B만큼 올라갔던 게 밑으로 B만큼 내려가서 플러스 B가 뭐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화 될게요. 자, X축 대칭은 뭐의 부호를 바꾼다? 자, Y가 마이너스 Y 바뀐다. 질문 있으면 안 하시고. 자, 어차피 외우는 건데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공식을 당연히 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진짜 100분의 1이라도 갑자기 공식을 까먹었다. 그럼 유도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전 유도할게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외울 건 외워야죠. 어쨌든 너네가 유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 기초라서 이거는 무조건 공식화해서 외우시고요. 자, Y축 대칭 이동 해볼게요.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 길이만큼 똑같이 이동해서 여기의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 어차피 Y가 B거든요.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Y 좌표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얘가 A라면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은 플러스 A면 왼쪽으로 A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럼 질문. X축 아니라 이번에 Y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뭐의 부호가 바뀌었죠? X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 말은 X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자, 점하고 도형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어차피 외워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저걸 적용해서 외우면 돼요. 솔직히 이 파트는 너네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요. 이거는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파트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대신 외우지 못하면 어렵겠죠? 자, 다음 원점 대칭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x축, y축을 한 번씩 합니다. 원점 대칭의 또 다른 의미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줘요. 이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각 한 번씩 진행합니다. 적용합니다. 그게 원점 대칭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가자고요. 한 방에 가자고요. 한 방에 가자고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좌표, y좌표의 뭐가 모두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x좌표, y좌표의 뭐가 모두 바뀐다. 즉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뀐다라는 형태라는 거지.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아니다고? 이거 세 개를 하지 않나? 안 했어? 중학교 때 한 거 같긴 한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럼 이거 처음 배우는 거 보일 때 와서? 나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형이 어렸을 때는. 어쨌든 자, 다음 이제 4번과 5번 진행해 볼게요.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자, y는 x를 좀 살릴게요. 자,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자, 여기 a, b가 있습니다. 이 a, b가 있으면 이 a, b를 y는 x 이렇게 대칭을 해요. 자, 대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이게 a죠. 근데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합동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a가 여기 a로 가요.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 b로 가요. 모양이 똑같다고 했어요. 접었다 폈다 하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a가 이렇게 가고 b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b, a가 되죠. 자, 해석하면 결국 뭐죠? x, y 좌표가 x, y 좌표의 위치를 바꾸죠. 그 말은 x가 뭐로 바뀌고 y가 뭐로 바뀌고 x, y가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y는 x 대칭은 자, 이렇게 x, y의 위치를 바꿉니다. x를 y로, y를 x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증명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x 대칭. 자,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점으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a, b라 한다면 여기서 이 a, b라는 거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얘가 음수예요. 맞죠? 2, 3면이니까 얘가 음수예요. 요거는 b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너네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가 음수인데 a 있으면 음수가 길이가 되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고. 자,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 b는 양수예요. 근데 b가 양수인데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인데 위로 갔으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되게 신기하다. 위치도 바뀌었고 부호도 바뀌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자, y는 x 대칭과
원점 대칭을 각 한 번씩 적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를 먼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걸 각각 한 번씩 하면 그게 곧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 x, y의 부호와 위치를 모두 바꿉니다. 부호도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꿉니다. 즉 x를 마이너스 y로 y를 마이너스 x로 체인지한다.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못 외우면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외우면 되는 거야. 금방 외워. 외웠으면 좋겠어. 부탁하는데. 자, 외워주시면은 이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2개를 풀 거예요. 2개를 풀고 너희들이 2개를 푼 다음 잠시 쉬는 걸로 해보자고요. 자, 지금 빨리 외워주시고요. 자, 1분 뒤에 풀이 하겠습니다. 1분 뒤에. 지금 바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외웠던 사람은 외워주시고 외운 사람은 대기하고 계세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시킨 대로 해보자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떤 대칭이래요? y는 x 대칭. 그 말은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고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해서 얘와 같다라는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아까 공식대로 하면 x, y 위치를 바꾼다고 했죠? y가 뭐가 되고 x가 뭐가 되고 y 이게 얘랑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항하면 4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돼서 4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4분의 a. 이 둘이 셈 똑같다. 자, b는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 자, 얘가 몇이 되었기 때문에 2가 되었기 때문에 a는 8.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근데 봐봐, 실제로 나오지? 지금 формул에 나왔잖아, 그치? 어처구니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와요. 이게 너네가 이제 알다시피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 쉬고 나서 나머지 2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너희는 2, 4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1을 지나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4,-5를 지난다고 한다. 이때 처음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냐라고 했는데, 자, 얘를 지난다고만 알려줬지 기울기는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바로 그 직선의 방식은 m의 x-1 빼기 2가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x축으로 이만큼 평에 이동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x를 뭐로 바꾸지? 지금 이건 도형이야. 그리고 직선 내가 말했지? 점으로 할 수 없어. 도형으로 해야 돼. x를 뭐로 바꾸니? x-2로 바꾼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x에다 x-2 집어넣어줘. 이렇게. 그러면 y는 m의 x-2-1 x-3 빼기 2가 되고. 자, 다음 얘는 어떤 대칭 또 했어? 자, y를 뭐로 바꾼다고 했지? y를 -y로 바꾼다고 했지?
자, 했어.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났는데 끝났지. 이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시킨 대로 공식 적용했고 마무리 대입한다. 뜻이지? y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얘들아 이쁘게 정리하지 마. 이쁘게 정리하는 거 쓰잘데기 시간 낭비야. 그냥 그 상태에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쁘게 바꾸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대입하는 게 좋다. 마이너스 5 넣어서 5는 4 넣으면 1이니까 m 빼기 2. 깔끔하지? m은 바로 7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